앞서 앉아 계시는 건양대학교 김우준 교수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개 이 편찬 이 사업의 첫 결실을 맞게 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건양대학교의 김문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청 유교 대계는 아마 우리 충청 여기 지역의 모든 그동안의 선비들의 지성을 한데 모은 큰 걸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정재훈 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일을 해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저희들로서는 뜻깊은 자리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이제 2년 전 2024년이고요. 그 뒤로 많은 이제 편집회의와 이 방향성에 대한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올해부터 드디어 이제 집필 작업이 들어갔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받으시는 바와 같이 총 10권 중에 이번에 2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결실을 맺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진흥원 구성원 전체 아주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이고요. 또 그 과정을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집필을 하는 집필 각권 책임자분들께서 다 이렇게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 일단 아까 발표를 해주셨던 총론편에 이혜준 교수님이 맡으셨었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충청 성리학의 황희동 교수님이 맡으셨고요. 세 번째가 충청의 예학과 의례문화입니다. 지금 한기범 교수님 맡으셨는데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기범 교수님 맡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오전에 사모님이 좀 아프셔서 병원 좀 모시고 가야 되는 다급한 일이 생겨서 이따 오후에나 좀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책이 충청의 경학과 교육입니다. 이것은 최영성 교수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만 일단. 네, 최영수입니다. 네. 시간이 한마디 할까요? 아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5책이 충청의 경세론입니다. 이것은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6책이 충청의 유교문화와 예술인데 지금 오늘 이향배 교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7책이 충청위원회 충절과 구국활동입니다. 이것이 1편과 2편으로 나누는데 청운대 임경수 교수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편은 근현대편은 충남대학교의 박경록 교수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제 9책의 충청의 유교문화유산, 제 10책의 충청의 유교인물과 저술은 오늘은 참여를 못하셨는데 역시 2권 10권으로 출판되는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시간이 너무 초과가 돼서 우리 두 분께서 영강의를 해주시느라고 시간을 거의 다 소진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식당에 예약이 또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껏해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할 말씀이 엄청 많으실 텐데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발 2, 3분 이내로 좀 이렇게 주시자고 그런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일단 우리 집필 책임자분들께서 이야기하실 내용은 이 각본이 어떻게 집필 방향을 잡고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담았는가 하는 것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아까 두 분께서는 30분 이상씩 말씀을 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좀 너무 무리한 부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세 번째가 예학과 의례문화인데 한기범 교수님입니다. 근데 많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제가 간단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이하준 교수님과 황희동 교수님께서 충청 유학의 핵심이 어딨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엄청 자랑할 수 있는데 인간이 왜 대접받아야 되냐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본성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왜 인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냐? 그 교육이나 정치나 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냐를 600년이나 본성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인간의 이 선하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선하다고 생각해야 존중을 하고 그 사람이 마음껏 살아도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그 성리학을 했다는 것, 예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라고 하는 것으로서 결집이 돼서 얘기를 했고요. 그거를 다른 나라와도 달리 수백 년간 우리 한국인들은 예학이라고 하는 것을 학문으로 만들었고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주도했던 분들이 충청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좀 선양을 해서 잘 드러내고 후손들에게도 잘 이런 내용을 전달해야 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잘 전달해야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도 그런 책임을 가진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5번이 경제학인데요. 역시 그러한 인간의 그 어진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어질게 살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연구실에서 책을 읽고 교실에서 강학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거를 수없이 많은 정책과 큰 경제의 틀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또 우리 충청유학의 유린 선비들이 가장 주도적이었다는 거. 가장 책임감 있게 했고 그걸 현실적으로 끌어내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내용들. 그것을 우리가 책에 담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학편에서는 아까 우리 성리학편에서 황희동 교수님께서 많은 성리학자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역시 그에 못지않게 수많은 한국의 예학자들이 우리 충청 지역에서 나왔고 그분들이 조선 후기를 어떤 나라를 설계하고 이끌어 가려고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예학편, 경세론으로 나눴고 어떻게 보면 예학도 경세론 중에 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경세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경세 정책, 정치 정책을 따로 나누어서 해서 예학편과 경세론으로 이렇게 나누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에 이제 예학편이 나오고요. 그와 아울러 충청의 경학과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또 하나의 책으로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리학이나 예학의 기본 바탕이고 그것이 이제 학문의 가장 핵심이 될 텐데요. 이런 얘기를 여기에 그 집필 책임을 맡아주시고 있는 최영성 교수님께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할까요? 네, 앉아서 하시죠. 예, 예. 저는 이제 총론편에서 이제 그 백제 시대 충청도 유학을 얘기하면 백제를 빼놓고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 조선시대 거는 너무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고대 거는 연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이제 그쪽 부분을 연구를 일찍부터 했기 때문에 그 대목을 이제 잘 쓸 수 있었는데 가장 큰 특징 하나만 말씀을 드리죠. 백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주역을 일찍부터 굉장히 아주 강조를 했고 주역에 대한 전문가가 많았습니다. 백제는 역박사라고 하는, 주역박사라고 하는 게 있을 정도로 다른 나라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전체 한국 철학사, 유학사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굉장히 역동성 있게 바꾼 게 주역인데 백제에서부터 벌써 이 주역을 중시하고 주역 전문가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 거, 그거를 요번에 거기다 잘 쓸 수가 있었고 일본에 건너갔을 때 학술 문화도 주역이 중심이 됐을 거다. 그런 얘기를 거기다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제 금동대안으로도 주역의 논리를 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맡은 거는 이 성리학 부분에서 제일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연제 송병선, 송호함의 후손이시죠. 그리고 그 친두부라고 하는 전라도 보성
전라도 제일 끝에 고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흥군인데 이게 두 분이 동문이에요. 동문인데 이제 학설 차이를 놓고 서로 다퉜죠. 일곱 집에 보면은 하늘은 인심이 없고 도심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말이 안 된다. 천인합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하늘은 도심이 없냐, 인심이 없냐, 말이 안 되느냐 해서 이제 그때 뭘 빼자 넣자 하다가 나중에 감정싸움까지 가서 결국은 한 분이 이제 자기를까지 하는 그런 거기까지 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2의 사문난적 사건이다라고 했는데 뭐 그런 불행한 일 가지고 뭐 그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 정도로 이쪽 충청도는 개방적이었다. 영남 같으면 절대 끊을 수 없는 얘기다. 하늘에서 아직다라고 말을 감히 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생각도 못하는 거죠. 여기서는 뭐 일곱 합통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굉장히 개방적이라는 것을 제가 썼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제4책 경학과 교육은 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성리학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판정을 내주는 게 뭐냐? 경학이에요. 법으로 치면 법률, 헌법과 법률이라고 한다면 이제 법에 기준이 있어야 되죠. 누가 뭐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맞아 틀리는 다 경학으로 내주는 건데 여기 유학자가 많았기 때문에 성리학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 다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은 조금 뭐 논어 맹자한 사람도 있지만 충청도는 전체를 다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 호산 박문호라고 하는 사람은 전체를 다 주셨더라고요. 평생을 거기다 바친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기 충청도. 그거 내년에 나올 겁니다만 거기다 잘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이걸 어떻게 교육을 시켰을까? 이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향교에서, 하나는 서원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어떻게 교육을 하는 그 양상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하여튼 책을 잘 써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 안에도 경학 안에도 이 한국 성리학 또 한국 유학의 가장 고갱이들이 알갱이들이 경학이 다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넓고 깊습니다. 그 얘기를 다 담아내느라고 앞으로 고생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책까지는 내년에, 올해죠. 2026년 겨울에 출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책이 경세론인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6책이 충청유교 문학과 예술입니다. 이 부분은 충남대학교 이향배 교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이향배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충청 유교문화 예술인데 사실은 우리가 무사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분이 제일 앞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문을 하면 제일 먼저 쓰는 게 문이죠. 문이고 거기에 담긴 것들 성명 담기고 경학도 담기고 이렇습니다. 이게 문이 사실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넓고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에 가신 분들도 문학자이고 또 경세한 분들도 문학자고 그래서 그걸 다루면 충청대 엄청 인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책을 어떻게 편집할까 좀 조사할까 하다가 여태까지 저희 한문학사 연구자들이 전국에 몇명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문학사 쓰는 것도 사실은 현재가 제대로 된 한문학사는 안 나왔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데 그래서 충청도 지역을 어떻게 그걸 정리할까 좀 생각하다가 제일 먼저 저희 충청의 한문학사 대략적으로 큰 걸 짚어보자 해서 이제 그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징이 백제 한문학 특징이 별명이죠. 그리고 고려말에 이제 모원이나 이런 분들이 원나라 갔다 오시고 이 한문학에 크게 주목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까 충암도 나오는데 충암은 한문학사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그분은 뭐냐면 우리가 그 전에 다 송식궁 송나라 시를 중심 쓰다가 그분 때문에 당나라 시를 바뀌어요. 당식궁으로.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과학자가 아닙니다. 이게 문학 쪽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그 뒤에 오면서 이제 충청도가 산소 구국문화 여기 삼소 지금 화양동 거기에 단순히 구국이죠. 그런데 거기가 문학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의리문학, 한수문학과 의리문학이 엄청 발달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특징. 그 뒤에 18세기에 보면 거기에는 좀 되게 다양합니다. 이게 이제 그 서천에 가면 터분들 그런 분들은 여행 문학이 되게 집안이 온통 여행 문학. 그러니까 그런 것들 특징이 있어서 그리고 구한말에 가면 이제 저항 문학. 그래서 그런 사적으로 다르는데 그런 분들이 성리학자 다른 분들하고 중국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분 다 빼고 거기서 거론 안 되는 분들 중심으로 보자 이렇게 하고 또 각 지역에 보면 그래 충청도를 4개를 나눴어요. 여기가 이제 홍중문화권, 공중문화권, 청중문화권, 충중문화권. 그래서 그분들한테 각 지역별로 이제 작가들 중심으로 자료가 이런 걸 좀 소개를 해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저희들이 등장하는 것은 특징을. 그래서 충청도가 의리문학 발달하죠. 산수문학 발달하고 또 하나 이게 타 지역에서보다 유난히 발달한 여성문학입니다. 여성문학이 상당히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잡아서 그렇게 이제 그런 걸 특징 것으로 하고 문학은 그렇게 정리하려고 하고 예술은 되게 음악은 되게 서울권에도 많이 발달했는데 충청권에도 인물이 박연이 사실 충청도고 그제 선비들이 음악을 중시로 한 분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그건 나름대로 찾아뵈야 되고 예술은 서예나 문화 중심으로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장, 김가 유명한 분이고 또 추사, 그 밖에도 서예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서예가 중심이 되고 또 충청도가 다른 데보다 특히 발달한 게 묘비문화입니다. 묘비문화는 경기도나 충청도인데 그러니까 흔히 뭐 얘기할 때 경상도는 한옥이 발달하고 뭐 전라도는 문식이 발달하고 충청도는 묘비문화가 발달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술성 이런 쪽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처음에 계획할 때는 우리 신대평 전 지사님께서 위원장을 하시면서 저희들 엄청 격려하시고 이 전폭적인 지원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한 20책으로 10년 계획을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다가 10년 지났는데 우리가 얼마나 여기 더 했을까. 그래가지고 5년 사업으로 줄여서 10책으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영역이 사실 20개 주제가 있었었는데 이거를 10책으로 줄이다 보니까 여기 문학과 예술이 나눠져 있었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 지역의 그 여성 문학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돋보이게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사임당만 주로 알고 계신데 그에 못지않은 여성 문인들이 우리 충청 지역에 더 있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책으로 있었습니다. 사실은 충청 지역의 여성 문학과.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10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런 특징이 좀 더 부각되기를 처음에 좀 바랬었는데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렇게 문학과 예술까지가 내년 27년도까지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년도에 충청위원회 충절과 구국활동이 이제 조선시대편과 근현대편으로 나눠졌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우리 충청 지역의 충절 의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일제시대까지 그 전통이 계속 이어졌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7책을 담당하신 청원대 김경수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청원대 김경수입니다.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려 죄송합니다. 허리가 좀 삐끗해가지고 숨쉬기도 좀 불편한데 오늘 이 소중한 자리가 있어서 과감하게 병원을 가서 병원 갔답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불경죄가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총론의 5절 충절과 의병 부분을 담당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28년도 신책으로 나올 부분인데 아까 우리 그 이혜진 교수님이나 황희동 교수님께서 워낙 상세하게 잘 말씀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특히 이제 그 역사와 철학이 날줄과 시줄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1392년 조선왕조가 건국되었을 때는 성리학이 상당히 현실 개혁적인 측면에 추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392년에 조선왕조가 건국되고 60년 만에 큰 정치적 변란이 한번 터집니다. 1453년에 삼촌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계유정난이 터져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2년 뒤에 단종 조카에게 왕위를 찬탈해서 본인이 왕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요즘 그 15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왕과 삼남자가 좀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그 배경이 60년 만에 벌어졌던 정치적 조선 초기 정치 세력이 완벽하게 재편되는 것이 계유정난과 반종고병입니다. 아까 말씀 나왔던 것 중에 훈구파 살인파가 이때 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양대군 쪽에 붙어가지고 공신 훈을 받았던 사람들을 훈구파라고 하고, 반대파로 훈련하는 사람들을 살인파라고 하게 되는데, 60년 만에 벌어진 일이 계유정난 단종고경동, 그 사육신 중에 6분의 노량진에 묻혀있는 6분 중에 4분이 충청 사람이에요. 그 중에 3분이 충남이고 1분이 충북이거든요. 그러니까 6분 중에 4분이 충청이라는 것은 곰다우리 김문주 교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리 정신의 상징이 우리 충청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얘기고, 건국된 지 200년 만에 벌어지는 것이 임진왜란입니다.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죠. 7년간의 그 일본의 전쟁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조선 국토가 유린이 되는데, 그때에도 물론 관군이 속수무책을 당할 때에 이순신의 수군이 막아내긴 했지만 일본 군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라고 궁금해하고 그들의 전략 전술이 완전히 수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의병입니다. 그래서 의병 활동들이 충청도 지역에서 격렬하게 벌어졌고, 임진왜란, 정진왜란 여전히 벌어지고, 그 다음에 244년 만에 또 벌어져요. 그게 북쪽에서 내려오는 병자호란이라고 그러죠. 오랑캐 침략 과정에서도 물론 그때의 그들이 침략에 조선은 선조 임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인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쟁을 당했던 군주들의 리더십이 전혀 엉망이었을 때에 나라를 구하고자 운몽을 던졌던 사람들이 의병인데, 그 의병 이야기,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있었던 60년 만에 벌어졌던 정치들의 개편 과정에서의 저리정신과 그런 저리정신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조선 중기에 외란과 호란 때 벌어졌던 의병운동,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더해서 북벌까지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한번 잘 녹여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기 전에 그 홍성 군청의 문화유산과 직원이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게 되었었는데, 왜 우리 홍성은 가만히 있지 그랬어요. 왜 뭘 가만히 있냐고 그러길래, 야, 1500만 명이 왕산암 보고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전국적으로 단종과 관련된 지역을 찾아다니는 열풍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북 문경에 가면은 어몽도가 숨어 들어왔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우마이 마을이라고. 거기 가면은 어몽도 공원도 있고 테마공원도 있고, 그 분야에서 매일 2분씩 나와가지고 차를 대접해줘,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군위에서는 엊그저께 세미나 벌어졌어요. 군위 어몽도 묘가 있대요. 근데 그 묘가 진묘래,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경북 군위에서는 어몽도가 여기 있다. 강원도 영월에서는 여기가 있다고. 그래서 싸워요, 지금. 근데 이제 군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그런 일을 벌였던 사육신의 핵심인 성상문 선생이 홍도구에 논산에 누워 계시는데, 여기 논산에 일지청도 있잖아요. 논산 일지청, 왜 여기는 그 관광 활성 작업을 안 하냐, 그런 얘기를 이제 했더니, 하는 중입니다. 그러길래 끝나면 해라 그랬죠. 이제 늦잖아요. 지금 다들 난리가 나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철학적으로 이렇게 유교문화재기가 정리가 됩니다. 이 정리가 된 것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시 정리가 되고, 그런 것들을 국민 일반들에게 좀 확산이 되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아까 말씀 강연해 주셨던 기분 교수님 말씀 중에 독자들에 대한 것도 배려가 좀 돼야 될 것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충청 유교문화재기에서 충북 연구자들이 좀 참여하는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 동의하고, 제가 이걸 집필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녹여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좀 확산시켜서 이쁘게 잘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영화 이름이 뭐라고요? 왕과 사는 남자. 그거 보신 분 있으세요?
아유 여기도 한 10여분 계시네요. 1500년. 그 왕산암이 나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종을 포기하고 그분을 역사 속으로 끌어들이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율곡학파의 제자들이고요. 그 가운데 사계학파의 사계 선생의 제자들이었고요.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노성의 윤순거, 윤선거 두 분이 노름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원래 단종 있기 이전에 그분의 그 피오가 노상군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분 묘가 노름인데 그거에 대한 기록을 어몽들이 뭐니 그거에 다 거기 정사로 정리하신 분이 바로 요체학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정재근 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뭐 열풍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 이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그 충절의 정신으로 살렸다는 거. 이게 사실은 뭐 묘가 어디 있는지 갖고 싸운 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수백 년간 집적되고 쌓아올린 성리학과 예학의 정신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대 왕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 경기를 했었어요. 단종을 죽인 게 누군데? 자기 할아버지죠. 그 얘기를 신하가 어탑에서 얘기하면 선조 같은 경우는 학자를 집어 던졌어요. 그런 얘기를 나한테 왜?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했던 거예요. 지금이나 단종 얘기하고 성삼문 박백년 얘기하지 200년간 이상 성삼문 박백년 대형 무도한 죄인이었고요. 그걸 어떻게 왕 앞에서 얘기합니까? 그럼 너네 할아버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한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묘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의 소재가 어디냐. 그거를 우리가 후손에게 알리는 게 우리의 책임이다. 그게 앞으로 우리의 정신의 역사고 그게 문화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정말 전국인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 가슴 아프게 피멍이 들었던 역사를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했던 게 우리 충청 지역의 선비들이에요. 그게 괜히 뭐 율곡학파, 사계학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분들이 그렇게 알게 모르게 그 내적인 응축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난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대개 담으려고 했다는 것, 그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8책이 그 충청도 구호활동 2편으로 근현대편입니다. 여기에 관한 말씀은 우리 충남대학교 박경목 박사님 교수님께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는 박경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총론에서는 제5장 근대기 충청 유학을 맡았고요. 전체적으로는 2028년도에 나올 제8책 충청유원의 충절과 구국 활동 근현대편을 맡았습니다. 지금 충청유원들이 목숨을 바쳤다라고 하는데 제가 맡은 부분은 이러한 충청의 성리학적인 기저 정신이 대한제국기 흔히 한말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의 위기 상황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발현되었는가, 그 행동 양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막 침략하던 시기, 그리고 일본에게 강점을 당한 시기까지 1945년도까지 이 유학의 흐름을 받은 이 제자라든지 그 정신적인 흐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라는 부분을 총 책임을 맡고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독립운동사 연구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정부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우리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충청유원이 목숨을 바쳐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1881년 신사년입니다. 전국적으로 척사 운동이 일어났을 때 대원군을 중심으로 봉의하려는 안기영 사건이 벌어지면서 정부에서 더 이상 척사 문제로 상소를 내지 말라라고 하는 척사 유능을 냅니다. 사용을 시키겠다는 거죠. 더 이상 척사 얘기하지 말라. 그런데 고령 출신 백낙관이 남산에 가서 제1봉수대에 봉화를 올립니다. 정부에서 깜짝 놀라서 가봤죠. 네, 왜 올렸냐?
나는 이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대한다라는 상소를 올립니다. 백낙관은 그 일로 사형을 당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이러한 위정척사 운동이 이제 충청 지역에서 시작이 됐는데 연제를 중심으로 하는 연제학파, 남당 한원진을 중심으로 하는 남당학파, 그리고 서울 쪽에서 흘러들어온 이항로의 제자가 이제 이루는 화수학파 중심으로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 위정척사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1895년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부터 이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을미의병의 효시가 대전의 유성의병에서 시작되거든요. 문석봉을 중심으로 하는 의병부터 시작해서 잘 아시는 1895년 6년에 1차 홍주의병, 김복환을 중심으로 1906년도에 의병사에서 전무후무한 읍성을 10일간 점령한 일본군을 몰아내고 홍주성 전초, 역시 이 지역이고요. 이 기간에 자결의 선구자들도 여기서 나타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도가 망한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 그리고 송병선, 송병순, 이학순, 오광표, 손동순 등등 많은 사람들이 유학의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나라가 망하니까 비밀결사를 만듭니다. 독립의군부 역시 충청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고 3.1운동도 많이 참여합니다. 전국에서 3.1운동으로 공훈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독립유공자 공훈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사는 지역이 어딘지 혹시 충청도인데 그 중에 어딘지 혹시 청양입니다. 청양 인구가 전국의 최저 인구인데 독립유공자가요 347명이에요. 전국 도시 중에 안동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충남 지역이 독립유공자가요 지금 독립유공자가 전체적으로 18,763명밖에 안 됩니다. 18,763명인데 그 중에 충남이 1926명으로 10.27%나 차지해요. 경북이 제일 높은데 경북이 2,500명, 한 600명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디서 비롯됐을까를 팔책에서 밝히고자 하고요. 자, 파리장서운동 박정석이 주도했지만 사실 김복환이 준비해가지고 같이 이걸 합쳐서 합본을 냅니다. 지산김복. 자, 무장독립전쟁 1920년 무슨 전투예요? 청산리 전투. 김차진입니다. 안동김 씨예요. 홍성 출신이에요. 그리고 신흥무관학교의 초대 교장이 그런데 청양 출신 이세영입니다. 이세영은 충무공의 12대 소지. 그리고 프랑스군 침략 사건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을 막아냈던 양원수의 제자입니다. 자, 그리고 신채호도 대전에서 태어났죠. 원래 본향은 청주이지만 이 사람은 북경에서 북경 척송회를 만들어서 무장독립론을 주장하고 많이 아시다시피 역사서를 씁니다. 상해에서 의거를 일으켜서 카이로 회담에서 독립을 보장받게 한 윤봉길 유학자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분 학교를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오치서숙에 들어가서 유학자인 성주록에게 한학교육을 받습니다. 성리학 교육을 받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적 화사 이강구라고 하는 사람은요 1920년대 후반에 3명의 기려할 인물을 기려야 된다라고 해서 사면묘를 만드는데요. 홍병선, 유인석, 최익현을 얘기합니다. 홍병선 우리 출신이고 최익현도 역시 청양에 거주하면서 퇴행의회 일으켰던 바로 이러한 충청의 유교적 기반이 성리학적 정신이 바로 독립운동의 기본 사상으로 있다라는 것을 팔책에서 열심히 우리 저자들하고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마지막에 좀 이거에 관련해서요? 아니, 지금 저기 죄송합니다. 저기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기록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봉기는 전라도에 썼지만 우리 그러니까 봉합혁명을 지원해주던 사람들이 우리 논산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외면당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거기에 지식이 없고 어쨌든 동학운동 알아들었습니다. 질문 알아들었어요. 네, 동학은요 이 유학에서 다루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 이
이 성리학에서는 지금 다 빠집니다. 동학에서 지향하는 가치와 성리학에서 지향하는 인간의 기본 가치는 본질이 조금 다릅니다. 동학은 차제에 다음 기회에 논산에 동학이 주둔을 해서 자료들이 많을 거예요. 참여자들도 많고 동학혁명 기념관에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동학은 차제에 다른 자리에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릎으로 좀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해 2029년도에 유교문화유산, 유교인물과 저술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사실 이 외에도 양반문화, 의례문화, 주거문화, 음식문화 뭐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책편으로 따로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을 20권에서 10권으로 줄이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잘 안 드러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각 편명 목차로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책을 집필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저희가 10분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벌써 30분이 다 2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플로어 계신 분 중에서 다른 말씀 마시고 앞으로 여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는 바람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짧게 하겠습니다. 2초 내로 하겠습니다. 저는 충무공 이순신의 고장, 고불맹사성의 고장, 토정 리지암의 마지막 아산 현감의 고장, 그곳에서 익제 이재연의 22대 손으로 익제 집에 있는데요. 중국의 망건당 10년 동안에 가 계시면서 서정록을 찾아서 집필한 그 길을 지금 19년째 그 길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익제 이재연 선생님은 이제 요 말이죠. 요 말에 그때 이제 중국은 원나라고 우리나라 수도는 개성에 있는데 모든 자료가 북한에 다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중국을 통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려고 했는데 많이 힘들고요. 그 다음 중국에 우리가 그때 연말에 우리 선조들이 중국하고 교류를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 중국이 이제 원나라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자료를 찾으려고 보니까 원나라는 중국의 한족이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료가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교수님들은 학술 교류를 만약에 북한화가 하신다면 요거 저희가 책에 다루는 거는 중국에 있는 자료를 좀 다뤄주시고 그 다음에 충청도에 계셨던 우리 선조들의 중국과의 교류를 많이 하신 거로 중국에서 확인했거든요. 근데 그 자료를 좀 조금이라도 이렇게 다뤄주시면 아마 국부적인 이 자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해오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 충청 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연구가 되지 않았나 했는데 각 편별, 책별로 기획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 연구가 아직 덜 돼 있다.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그런 유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한 것을 모아놓는 거에 이번에 요점을 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진흥원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연구 분야를 강화해서 이런 충청 지역의 그런 유교 문화를 정신을 발굴해내는 그런 노력이 계속돼야 된다는 걸 절실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도 좀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딱 한 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들 지금 식사가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 유교문화 대계의 첫 발간을 축하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발간 기념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교수님들과 장시간 자리를 지켜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